안녕하세요. 천냥아입니다. 이번 주 이제 녹화 강의인데요. CSS 기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쭉 훑어드리고 많은 내용은 안 하려고 합니다. 6장의 내용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괜찮다면 시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이제 사용을 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학습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67페이지 우선 펴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스타일 시트 CSS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HTML로는 내용을 채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예쁘게 꾸며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꾸미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이제 스타일 시트 CSS 문서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이제 사용을 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이제 태그, 우리 뭐 H, P 태그 이런 거 사용하셨잖아요. 그러한 내가 선택자에 대한 스타일을 한꺼번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마크업만 했을 때, HTML만 했을 때, 오른쪽은 이제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약간 좀 뭔가 정돈된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어떤 게 차이점이 있냐면 뭐 이런 뭐예요? 필드 셋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비슷한데 텍스트 상자라든지 이런 정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정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식 설정 지정해서 버튼 서식이라든지 뭐 색상 이런 이제 스타일들을 적용해서 좀 보기 좋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다양한 기기에 탄력적으로 약간 플렉서블하게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HTML을 만들어 놓으면 반응형 웹 디자인을 이용해서 모바일로 열었을 때, 왼쪽에 PC로 열었을 때에 대한 디자인, 그냥 배치, 정렬 등을 좀 예쁘게 정리할 수 있다. 예전엔 따로따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PC 화면 따로, 모바일 화면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구성을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스타일 시트를 사용을 해야만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의 형식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69페이지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웹 디벨로퍼라고 해서 확장 기능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잠깐 크롬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크롬 웹스토어 있죠. 크롬의 웹스토어 지정을 하시면 스토어 검색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웹 디벨로퍼 선택을 하셔가지고 웹 디벨로퍼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런 추가 정보 있고 뭐 크롬에 추가 클릭을 해주신 후에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주시면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안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확연히 보실 수가 있어요. 별다른 거 없죠?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운.net 들어가셔서 우측에 이런 이제 확장 프로그램 클릭을 하셔가지고 눌러주셔서 뭐 프로그램 관리도 보이고 크롬에서 삭제하실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네요.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할 경우에만 얘를 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요 웹 디벨로퍼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목록이 생기죠. CSS 얘를 눌러볼까요? 클릭을 하면 해당 페이지에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시트들의 목록들이 쭉 표시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 스타일 시트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의 화면이에요.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
스타일 시트를 적용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여기에서는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뭐 클릭을 하셨을 때 이 스타일 시트, 올 스타일 시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에딧도 있고 뷰 CSS 스타일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스타일 시트 코드를 한 번에 쭉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클릭하셔서 뭐 구성을 보는지 안 보는지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CSS, 도큐먼트,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 시트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뭐 이런 형태로 스타일 시트의 소스 코드 자체를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뭐 확장 프로그램을 지정을 하시면 어떤 스타일 시트가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공부하실 때 그래도 바로바로 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열어두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일 시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타일 형식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면 앞쪽에는 선택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P 태그, H1 태그, 또 뭐 있었죠? 기타 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선택자. 나는 P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을 줄 거야. 텍스트를 정렬할 거야. 근데 정렬할 건데 어떻게 정렬할 거냐? 센터,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P 태그에 그 대괄호 열려있죠? 대괄호 열려있고 열고 닫고 모든 P 태그에 나는 서식을 줄 건데 텍스트 얼라인 그래서 센터 지정하셔가지고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근데 얘만 주게 되면은 그냥 여기에서 대괄호로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 더 있대. P 태그에 정렬과 동시에 컬러를 블루 컬러로 지정할 거야. 그래서 다양한 내가 지정한 선택자의 다양한 서식을 2개 이상 지정하실 때는 지금과 같이 세미콜론을 입력해서 여러 줄로 표시하실 수 있으시고요. 사실 얘네는 한 줄로 표시도 가능해요. 선택자가 하나라면 하나에 한 줄로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는데 구분을 하는 것이 세미콜론이다. 앞에 것은 뭐예요? 앞에 쪽에 있는 것은 어떤 스타일을 지정할 건지 그거에 대한 속성 또 앞에 스타일 지정하시고 뒤에는 그거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석의 경우에는 주석 스타일은 이 뭐예요? 슬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타리카라고 하죠. 별표 모양으로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실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석 처리해야지 그러면 여기부터 그리고 여기까지 주석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내용 입력 그 사이사이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이나 여러 줄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조건 열고 닫고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규칙을 알아보았으니까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나? 6장 폴더를 저는 이미 이렇게 가져다 놓았는데요. 베이직 스타일.html 선택을 해주십시오. 선택을 해주시고 불러와 주시고요. 베이직 스타일.html 이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스타일들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저는 얘네들은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둡시다. 그냥 두고 스타일의 경우에는 어디다가 헤드 태그 안쪽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도 있고 타이틀도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스타일을 줄 건데 스타일 지정을 해주시고 이쪽에 직접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6장에 그 다음에
베이직 스타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엣지로 열려서 저는 그냥 크롬 환경에서 보여드리도록 크롬이 가장 호환성이 좋긴 해요. 근데 앞에서는 뭐 다양한 태그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엣지에서 보여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스타일의 경우에는 스타일 시트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크롬에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어봤더니 지금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네요. 그래서 태그로 다시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 P 태그에 줄 거다. P 태그에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할 거야. 지금은 입력하자마자 뒤쪽에 대괄호가 입력되고요. 텍스트에 얼라인을 줄 것인데 중간에 하이픈은 제가 빼먹었네요. 네, 줄 건데 어떻게 하겠다? 센터로 지정하겠다. 여기까지 하나의 태그가 끝났어요. 세미콜론도 알아서. 이거는 한 줄 태그로 지정을 할게요. 컬러를 지정을 할 것이다. 컬러는 레드로 해볼까요? 레드로 지정하시고 여기까지 또 하나의 속성이 추가된 그러한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줄 이상 이렇게 입력해서 줄바꿈 하셔도 된다.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F5 눌러서 서식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정렬되어지고요. 그리고 빨간색 글꼴로 이렇게 한꺼번에 P 태그에만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리고 다시 원래 그 PT로 돌아가서요. 이론의 내용이 조금 나와요. 이제 스타일 시트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타일 시트는 우선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이 있겠고, 기본 스타일은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무 스타일도 적용하지 않고 HTML 사용해도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맞게 맞춰주는 거. 우리 앞 시간에 필드 셋이라는 걸 이제 삽입을 했었습니다. 필드 셋을 삽입을 했는데 브라우저 창을 약간 줄였다가 넓혔다 해도요. 브라우저 창 사이즈에 맞춰서 얘가 조절이 되는 거 보셨었죠? 그런 것들이 다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 있는데요. 인라인 스타일의 경우에는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스타일을 적용할 대상에 직접 설정하는 거. 왜냐면 인라인 스타일은 요거죠. 그냥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인라인 스타일 지정한 거죠. 이쪽에다가 스타일에다가 나는 P 태그에만 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속성과 속성의 값 이런 형태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게 인라인 스타일. 내부 스타일 시트는 이제 스타일과 스타일을 주게 되는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잠깐 예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추가를 해서 네이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셨죠? 그래서 스타일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스타일 뷰 CSS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얘네들이 스타일들인데요. 버튼에 들어가는 거, 기타 등등 선택자 활용해서 삽입을 해놨고 아니면은 직접 그냥 볼까요? 이렇게 눌러주셔서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 눌러줍니다. 개발자 도구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HTML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선택자 보이시고요. 스타일도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스타일 타입에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쭉 보이시는데
어디 들어가 있나 볼까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한눈에 딱 보이진 않네요. 아니면 네이버 안에서 X 눌러서 여성 쇼핑몰 가볼까요? 이미의 쇼핑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쇼핑몰에는 많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다시 개발자 로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헤드와 헤드 사이에 스크립트 스타일, 그 다음에 스크립트의 어쩌고 이렇게 뭐가 링크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릴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스크립트 언어이고요. 뒤에서 공부하게 돼.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링크 href 우리 앞에서 공부한 a 태그 그리고 링크 릴이라고 해서 어디론가 링크를 또 걸어놨죠. 이것들이 뭐냐면 다 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이에요. 얘를 클릭을 해서 좀 보여드리면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있을 텐데 이게 딱 보이지 않네요. 스타일 시트에 네. 여기에 지금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저랑 쇼핑몰이 똑같지 않으니까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소스 코드로 들어가잖아요. 얘로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코드를 숨겨놨네요. 네. 이쪽으로 쫓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스타일 시트 있죠. 스타일 시트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또 보여요. 여기에도 이거는 구글 매니저인데요. 확인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은 얘네들이 스타일들이거든요. 근데 따로 문서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해놨는데 얘만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을 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제 수정을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나 메인 페이지에 대한 스타일은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구매 페이지에 대한 스타일은 뭐 따로 문서 형태로 지금처럼 설정을 해서 이 문서 자체를 링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내부 스타일 시트입니다. 태그 사이사이에 스타일과 스타일 태그 사이사이에 문서 안에 정렬을 외부 스타일 시트죠. 죄송합니다. 이것이 링크라는 태그를 통해서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을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형태가 외부 스타일 시트고요. 이 내부 스타일 시트는 헤드 태그, 스타일 요 태그 사이사이에 직접 문서 안에 정리하는 것을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세 개의 스타일을 모두 다 사용을 하기도 하니까 알아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선택자는 오래 약자예요. 오래 약자라서 이 에스타리카를 입력을 하고 마진값을 0으로 지정하잖아. 그러면 모든 개체에 대한 마진값, 마진 뭐 이런 거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마진값이라는 건 이 여백을 의미하거든요. 이 여백이 0으로 되면서 여백이 이렇게 없어지는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자는 에스타리카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타입, 우리 지금 앞에서 내가 타입으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타입으로 p 태그에 줄 것인데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지정할 거다. 여기에는 주석 처리도 설정되는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p 태그에 슬래시 p 뭐 이렇게 입력되어 있겠죠. 이쪽에 폰트 스타일이 모두 다 이탈릭으로 다 수정되는 것들을 아래쪽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H 태그는 텍스트이긴 하지만 H1이라고 해서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따로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 클래스와 아이디 선택자가 나옵니다. 클래스와 아이디 선택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보시게 되면은 클래스의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만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 얘는 마침표로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제 문서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할 스타일에 이 클래스 선택자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액센트라는 그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을 했는데 이 클래스 선택자에는 보더가 그 테두리를 1픽셀의 솔리드의 색상, 그 다음에 패딩값, 테두리와 내용 사이의 여백인데요. 얘는 5픽셀로 조금 넉넉하게 여백이 보이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bg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선택자를 하나 또 만들어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여기도 썼네요. 이쪽에도 여기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도 쓸 거고 여기도 쓸 거야. 어디 뭐 다양하게 사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 번 스타일을 반복해서 적용할 때 쓰는 것이 이 클래스이고요. 이 아이디 선택자는 요소에 이번에도 특정한 부분에만 스타일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샵기호 다음에 아이디 이름을 지정하고요. 앞쪽에 클래스는 점, 마침표, 뒤쪽에 아이디는 샵기호 파운드 문서 안에 한 번만 사용한다면 아이디 선택자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선택을 하는 지정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고요. 여러 번 사용은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그냥 사회의 약속이다. 왜 이것을 뭐 한 번 사용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공부를 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175페이지 한번 열어볼까요? 175페이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스타일 시트 한번 선택해서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여기 이제 클래스 다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내부 스타일이죠. 내부 스타일 뭐죠? 인사이드 스타일이죠. 그래서 스타일을 주겠다. H1에 스타일을 주는데 컬러 그린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식의 설정이 왜냐면 지금 보게 되면 H1에는 브라운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브라운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나 EOH1 태그에만 그린으로 줄 거야 라고 따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뭐 P태그, 원래는 P태그도 블루 컬러인데 이 부분만 나는 레드로 줄 거야 라고 따로 지정을 하는 것이 인라인 스타일이고요. 여기다가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캐스케이딩 뭐 그룹도 보이시고 그룹에다 해볼까요? 아이디도 있고 인라인도 쭉 보이시는데 인라인에다 합시다. 우리 인라인에다가 하나씩 추가해 봅시다. inline.html 헤드와 헤드 사이에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타일 설정을 하고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저의 경우에는 스타일 타입은 그냥 요렇게 텍스트의 스타일, CSS 스타일, 아래쪽에 공백, 여백, 혹은 그냥 바로 열고 닫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쪽에 H1 태그에 줘볼까? H1 태그에 주고 싶다. 근데 요거는 우리 그 선택자에 대한 건 해봤으니까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안쪽에 점 내부 스타일리스트까지 하셨으니까 점 입력하시고 뭘로 해볼까요? 스타일 근데 이름이 좀 유사하면은 그 시기 하기 때문에 이름은 조금 다른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이름을 뭘로 해볼까? R1로 해볼까요? R1? 네. R1로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이름은 다 끝났어요. 스타일 이름은 다 이제 지정이 된 것이고, 요거에 대한 또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컬러는 레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픽셀로 해볼까요? 15픽셀. 이 정도로 지정을 해보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R1이라기보다는 P1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폰트에만 주는 스타일로. 그 다음에 또 .bg 입력해서 뭐 해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해볼까요? 아까 우리 교재에 있었던 거.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샵 DDD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P 태그 안쪽에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P 태그에 클래스는 P1으로 지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레드의 15픽셀. 그리고 아직 공부는 안 했는데 얘를 div 박스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하나의 박스로 박스 하나로 이제 담아놨는데요. 이 div 자체에 또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bg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bg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장하지 않았을 때 인라인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이 상태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얘를 저장을 한 후에 F5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 부분에만 서식 설정이 따로 지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해당하는 내용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만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문장 전체에만 P1을 적용해야 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혈액순환, 감기 예방에만 줘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스팬이라는 걸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스팬 처리를 지정해서 클래스는 P1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감기 예방까지 스팬으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 F5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스팬 처리되어진 그 문장 전체가 아니라, 태그 전체가 아니라 원하는 부분에만 설정이 가능하다. 또 가볼게요.
또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 이제 했었고요.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인라인도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외부 스타일 시트를 지금 안 했네요. 그죠? 그리고 선택자. 전체 선택자도 한번 해볼까요? 기왕 한 김에 에스타리카. 이쪽에 에스타리카 입력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는 컬러에 컬러를 뭐 레드로 지정하겠다. 아니면 옐로우로 지정을 해주겠다. 옐로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브라운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보겠고요. F5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인사이드, 인라인 스타일, 그 다음에 내부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거 말고는 모두 다 브라운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올이기 때문에 얘도 다 포함이겠죠. 또 뭐 있을까요? 교재의 180페이지. 180페이지, 앞에서는 이제 클래스고요. 182페이지는, 183페이지는 아이디 선택자예요. 아이디 선택자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점으로 제가 지정을 했었는데, 얘를 샵으로, 보통 이제 이 스타일에서 한 번만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스타일 적용을 만드실 때, 대표적으로 만드실 때는 샵 기호 이용해서 아이디를 만드는데요. 그러면 얘가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아이디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스타일에 세이브. 근데 또 똑같은 색상으로 하게 되면 좀 그시기 하니까 옐로우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한번 하고요. 여기에 이제 똑같이 비주라는 아이디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5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 옐로우로 바뀌는 거. 이렇게 샵과 아이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어떨 때 샵을 쓸지, 어떨 때 아이디를 쓸지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해져요. 지금은 뭐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룹이라는 게 있네요. 184페이지 보시면 그룹 설정이 가능한데요. 나 P1, 뭐 그룹이라는 건 이겁니다. 앞에 선택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H1 태그와 P 태그에 똑같은 서식을 주고 싶다. 글자 색상이라든지 기울인 꼴, 굵게 이런 서식들을 주고 싶은데 P 태그 따로, 그 다음에 H1 태그 따로 이렇게 주기가 귀찮은 거야. 그랬을 때 저는 전체 선택자를 살짝 지우고요. P 태그와 H1 태그에 똑같은 서식을 주겠다. 그리고 또 폰트의 스타일을 뭘로 주겠다? 이탈릭으로 지정을 해주겠다.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 폰트의 스타일을 볼드로 지정을 해주겠다. 이 정도. 그리고 저장을 한 후에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F5 눌러주시면 굵게 설정은 안 되네요. 볼드 설정은 안 되네요. 그죠? 웨이트로 지정을 해줘야 되나 봅니다. 요 정도만 보셔도 상관없겠죠? 네, 그것이 이제 그룹. 184페이지의 그룹 선택자. 한꺼번에 묶어서 지정하는 거. 교재의 185페이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지금 요 내용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캐스케이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흐른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타일이 상속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타일이 상속되어진다라는 것들도 소스 코드를 좀 보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스타일이 있고 제작자, 그다음에 브라우저 스타일 요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이
소스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와 명시도가 같다면 소스의 순서에 따라서 만약에 중요도가 같을 때는 먼저 나와 있는 게 우선으로 적용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important라고 적혀 있는 것은 무조건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inline, id, 그 다음에 클래스, 타입. 예를 들어 id와 클래스 이렇게 특정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게 있는데 똑같은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고 똑같은 이름이 지정되어 있거나 태그가 붙어 있다면 얘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서식이 적용되어지는. 그 다음에 타입. 요 순서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거 먼저 적용되어지고 같은 순위라면 먼저 입력이 되어 있는 그런 태그 먼저 서식이 적용이 되어진다. 그리고 자식 요소에서 별도로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부모 요소에 있는 스타일 속성이 자식 요소로 전달이 되어진다. 여기에서의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가 있을 거예요. 캐스케이딩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얘는 이 H1 태그 요소의 첫 번째 텍스트 H1 태그 요소의 타입 스타일과 인라인 스타일을 이제 모두 적용이 되어진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타입 스타일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 따로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더 우선순위라고 했습니까? 타입 스타일보다 인라인 스타일이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라인 스타일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컬러는 브라운이 아니라 레드 컬러로 적용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important 적용이 설정되어 있나요? 여기 important 붙어 있죠. 이 태그가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기 때문에 H1 태그가 어떻게 된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캐스케이딩.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만 빠지잖아요. 얘가 없으면 사실 그린 컬러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린 컬러로 보이는데 important로 붙었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우선이 되어져요. 그러한 형태.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문단까지 모두 P 태그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것도 얘 인라인 스타일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라인 스타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와 네 번째 문단은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얘는 레드 컬러로 적용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이것이 해당하는 이제 우선순위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속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는데요. 상속이라는 건 여기에서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에 div 박스를 투명한 박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div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h1 태그 있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부모 요소는 div예요. 만약에 p 태그 말고 뭐 ul 태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ul 태그 안에 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리스트들이 들어가 있다. 얘네들의 부모 요소는 div. 얘네들의 자식 요소는 얘네들. 이것들이 상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상속 개념, 요거까지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조금 나중에
소스 코드 입력하실 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까지는 그냥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얘네들의 부모 요소는 div,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사실상 바디 태그가 있죠. 바디 태그가 있는데 얘네들의 자식들은 div, 그 다음에 h1p, 얘네들이 다 자식이 될 수 있고, div의 부모 요소는 바디 태그가 되겠죠. 이런 식의 상속이라는 개념만 지금은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이것으로 6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제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스타일을 조금 더 공부하고 과제를 하나 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것으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실시간 강의 진행을 할 때 스타일을 좀 활용하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강의라서 길게 녹화를 많은 분량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월요일 날 9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